행커 아부대장입니다. 콩자 여러분, 나는 리뷰하는 유튜버가 아니라 이 말이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 거냐. 제가 지난 시간에 추출의 압력과 추출의 저항, 그러니까 에스프레소를 하는 데 있어서 추출의 압력과 추출의 저항, 이 두 가지의 밸런스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추출 저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쇄도를 조절한다고 설명을 드렸고, 때로는 이 분쇄도를 조절하는 것보다는 이 도징의 양을 늘려서 저항값을 올려주는 게 더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추출 저항은 가스 때문에 약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거에 대한 2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탄. 뭐냐? 추출 저항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행동. 첫 번째가 분쇄도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바로 탬핑이죠. 탬핑의 강도. 그래서 오늘은 탬핑의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얼마나 세게 탬핑을 하냐, 얼만큼 살살 탬핑을 해야 되냐, 이 탬핑이 너무 세서 문제가 된 거냐, 탬핑이 너무 약해서 문제가 된 거냐 등등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이런 겁니다. 탬핑을 세게 하면 저항값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도징의 양을 늘려서 가스로 인해서 부족해진 저항값을 늘리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뜻이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탬핑을 세게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탬핑도 저항값을 올리는데 한몫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인데, 요거는 경우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도징의 양을 늘리는 거는 사실은 도징의 양을 늘리면 저항값은 무조건 올라가기 때문에 뭐 이렇게 더 이상 설명할 게 필요가 없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도징의 양으로 해결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탬핑의 강도도 역시나 도움이 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탬핑의 강도를 세게 한다고 해서 저항값이 올라갈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먼저는 분쇄도에 따라서 탬핑의 강도는 차이가 납니다. 분쇄도가 가늘어지면 가늘어질수록 좀 많이 가는 분쇄도의 에스프레소 분쇄도를 쓸 경우에는 탬핑의 강도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쇄도도 너무 가는데 탬핑도 강하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 뭉침 현상이 더 심해지게 돼가지고 채널링이 더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어느 한 부분이 물이 조금 빠르게 흐르면서 탁 터져버리면 뭉쳐있는 부분들은 물이 흐르기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채널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분쇄도에서는 탬핑을 너무 강하게 하면은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이 경우에서는 사실 탬핑의 강도로 저항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분쇄도라고 한다면 탬핑의 강도로 저항값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좀 세게 하면 조금 추출 저항이 좀 강해질 수가 있고, 좀 약하게 하면 추출 저항이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굵은 분쇄도로 가게 됐을 경우에 또 다른 변수가 존재하는 거죠. 분쇄도가 제법 굵은 에스프레소를 쓰시는 분들도 꽤나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탬핑을 세게 하게 되면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는 분쇄도, 중간 분쇄도나 조금 가는 분쇄도 이 선에서는 탬핑의 강도가 제법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좀 굵은 분쇄도의 에스프레소 분쇄도에서는 탬핑의 강도가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무엇과 비슷하냐면, 흙 있잖아요. 고운 흙 같은 경우는 발로 꽉꽉 밟으면은 꽉꽉 뭉쳐지죠. 근데 모래알 같은 경우는 꽉꽉 밟는다고 해서 막 심하게 뭉쳐지진 않고요. 자갈이 되면 더 안 뭉쳐지겠죠. 자갈은 절대 안 뭉쳐집니다. 그러니까 분쇄도가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탬핑의 강도로 인해서 저항값이 만들어지기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분쇄도에 따라서 탬핑을 가지고 저항값을 올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가는 분쇄도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고, 채널링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탬핑 강도를 조절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고급 테크닉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한마디 해야 될 거 이런 게 있죠. 학원이나 어디 이제 선생님한테 어떻게 배우러 가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공식으로 에스프레소를 배우다 보니까 공식 안에서 25초의 추출을 30ml를 맞추려고 노력하시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추출 속도가 조금 빠르거나 아니면 조금 느리거나 이렇게 되면 탬핑을 너무 세게 했어요. 탬핑을 너무 약하게 했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선생님은 탬핑을 잘하셨고, 나는 탬핑이 너무 셌고, 나는 탬핑이 너무 약했고,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거 헷갈리잖아요. 대체 그러면 내가 얼마나 더 세게 해야 돼?
아니면 내가 얼마나 더 템핑을 약하게 해야 돼. 이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좀 그랬거든요. 아니, 내가 막연히 템핑이 좀 셌다고 하는데, 그러면 힘을 좀 뺄라 그러면 또 좀 뺀다 그러면 또 템핑이 또 약하다 그러고, 힘을 주면 또 템핑이 너무 세다 그러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제 팁을 드리고 싶냐면, 템핑의 강도를 통해서 추출의 속도를 조절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템핑의 강도로 추출 속도를 조절하려고 하지 마시고 분쇄도와 도징의 양으로 추출 속도를 조절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근데 이 두 가지 요소 가지고 해결이 안 될 경우에 템핑을 응용을 하는 겁니다. 템핑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어차피 나도 나를 잘 몰라. 내가 지금 5kg로 눌렀는지 25kg로 눌렀는지 15kg로 눌렀는지 내가 모른단 말이야. 제가 사실 초기에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템핑 강도를 컨트롤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밀 저울을 갖다 놓고 이게 한 30kg, 40kg까지 재어지는 그런 큰 저울을 갖다 놓고 템퍼를 제 손에 들고 누르면서 15kg면 어느 정도 힘을 주는 게 15kg지? 라는 거를 익히려고 했어요. 테크닉적으로 연마하려고, 수련을 하려고 막 이 정도 누르면 25kg, 이 정도는 15kg 이걸 연마하려고 했는데 10년 넘게 해도 이거는 컨트롤 되기가 어렵습니다. 예? 뭐 25kg, 대략 25kg, 대략 5kg 이 정도의 격차는 컨트롤이 되지만 5kg, 15kg, 10kg, 뭐 25kg, 20kg 이 정도의 미세한 컨트롤은 절대로 안 돼요.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템핑의 강도를 미세하게 컨트롤하려고 연습하지 마시고 분쇄도와 도징의 양을 가지고 저항값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로 가지고도 안 될 경우가 옵니다. 안 될 경우가 가스가 너무 부족하거나 가스가 너무 많거나 이런 경우에 템핑을 조금 써먹어야 될 때가 와요. 그때는 템핑을 평소보다 조금 세게 하거나 평소보다 조금 약하게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템핑의 강도를 사용하시고 템핑은 그저 눌려지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쉬울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눌려지지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포타필터 위에 가득 이렇게 커피를 담잖아요. 이 상태로 장착을 하게 되면 샤워 스크린에는 항상 물방울이 한두 방울씩 분명히 있어요. 그 물방울들이 바로 커피퍽에 닿으면서 그 다음 부분만 물이 흡수가 되겠죠. 그럼 그 부분만 뜸들이기가 미리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추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당연히 조금 빨리 젖은 부분이 더 빠르게 물이 확산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채널링이죠. 골고루 흐르지 못하는 현상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템핑은 이제 샤워 스크린에 직접적으로 커피 파우더가 닿지 않을 정도로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약간만 눌러질 정도만 돼도 템핑은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 분쇄도만 가늘어지게 되면 사실 템핑을 하지 않아도 추출 저항은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이게 가스가 부족하지 않은 전제하에 충분히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 좀 유명한 바리스타께서 템핑을 하지 않고 추출한다는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현대적인 에스프레소는 대부분 추출 저항을 많이 높이는 편이기 때문에 사실 분쇄도도 조금 가는 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템핑을 사실 안 해도 추출 속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예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거의. 이제 템핑을 안 한다고 하면서 그분은 이제 OCD 같은 이 레벨링 툴을 썼는데 레벨링 툴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커피 가루가 가라앉죠. 이건 사실상 템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템퍼를 사용해서 템핑을 안 한 것이지 레벨링 툴을 사용해서 템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바리스타는 사실 말을 정정해야 됩니다. 내가 템핑을 안 하는 이유 이게 아니라 템퍼를 안 쓰는 이유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템퍼를 안 쓰고도 템핑을 한 거죠. 레벨링 툴로 템핑을 한 거죠. 눌려지면 다 템핑 아닙니까? 레벨링이라는 거는 골고루 담기는 게 레벨링이지 눌려지는 거는 템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렇게 돌려서 쓰는 레벨링 툴은 템핑과 레벨링이 동시에 된다고 보셔야 돼요. 강하게 템핑을 안 하는 이유 이렇게 하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 레벨링 툴은 템핑이 된 겁니다. 눌려졌기 때문에. 어쨌든 세게 할 필요가 없다. 템핑을 강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강하게 해야 될 때가 있으니까 뭐 아부대장이 이렇게 말해가지고 템핑을 강하게 할 필요가 없다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강하게 해야 될 때가 있으니까 그때는 응용을 하라는 것이지 굳이 항상 템핑의 강도를 가지고 추출 저항을 조절하려고 하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는 커피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을 이런 식으로 마치면 딱 좋은데 한 가지만 여러분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뭐냐 하면 어느 정도 분쇄도가 가늘어지기만 하면 템핑을 사실상 안 해도 이 강도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템핑을 하고 추출하는 것과 아예 템핑을 안 하는 그러니까 그 모 바리스타처럼 레벨링 툴을 쓰는 게 아니라
레벨링 툴도 쓰지 말고 그냥 포타필터 가득 커피가 담긴 상태로 템핑을 아예 하지 않고 손도 안 대고 바로 장착을 해가지고 추출했을 때 템핑을 안 하면 속도가 빨라지는지 이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템핑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분쇄도와 가스의 양 그리고 도징의 양으로 추출 저항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딱 보고 네 마치도록 할게요. 엔딩이기 때문에 이걸로 엔딩을 하고 영상은 따라서 보십시오. 다음에도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커피에 대해서 헤매지 않도록 아부 대장이 잘 가르쳐 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행커.